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라고 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어마어마하게 물량이라거나 아니면 대량의 물량을 조금 회수한다라고 보시면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나달 그 표면이 매끄러지 못하고, 나달끼리 이제 붙어 있는 현상이다라고 해갖고요. 아스피바라는 이 약을 조금 회수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줬습니다. 뭐 주가에서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다들 알고 있듯이 생물보안법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FDA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들의 내정된 인사라든지 지명된 인사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건 뭔가 바이오 쪽에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들이 전문적인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걱정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바이오 애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차피 우리가 바이넥스는 신약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백신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회사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동네 자체, 바이오라는 동네가 지금 집값이 그 땅값이죠. 그 동네 값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또 예쁜 집을 짓고 있고 예쁜 집을 갖고 있어도 집값도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아무래도 12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 내에 통과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일단은 뭐 포브스도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에도 불과하고요. 일단 랜드폴 상원의원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라고 어저께 뉴스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포브스는요, 의회 전통에 따라서 위원장과 상위위원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첨부되는 법안에 대한 효과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드폴 상원의원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비판을 고수해 왔다라고 좀 전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중국의 바이오들을 조금 좀 제재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 기본적인 노선은 반중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화당이 하원도 마찬가지고 상원도 거의 좀 과반수 이상을 좀 차지했다라고 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울러 이번 주 미국 추수감사절 이후 12월 첫 주 의원들을 복귀할 때 국방수권법과 같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거든요. 이 부분 안에서 조금 논의가 집중이 될 것이고요. 다른 단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랜드폴 상원의원이 의견 변경 없이는 국방수호법에 생물보안법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관측도 나와주고 있어요. 올해 내에 통과 가능성도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 9월에 하원에서 통과했던 생물보안법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이 다음 달에 좀 결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랜드폴 상원의원이 키맨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만약에 올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요, 내년 1월 랜드폴 상원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 의원 구성되는 이제 국토안보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당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생물보안법에 대한 상원의 통과, 그래서 완벽하게 입법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올해로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노선, 중국에 대한 그 관점은 큰 차이는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통과가 된다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흔들림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여전히 5일선을 좀 완벽하게 돌파하는 액션들이 나와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밀려서 우리가 지금 여기 라인 구간, 마지막 구간이죠. 이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 한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를 한 템포라고 좀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가 여기 라인을 고점으로 해서 떨어질 때 요 정도 이 하락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여줬던 하락과 여기서 보여줬던 하락이 가격대예요. 요 하락은 여기고 요 하락폭은 여기 정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라인에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좀 접근을 해봐도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만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얘가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면 요 정도 라인이 뭐가 됩니까? 지금 중심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가고 중심까지 밀려놓고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생물보험법이 뒤집어 엎어진다든지 수해라든지 아니면 재료가 소멸돼야 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절반치는 여기고 3분의 2, 3분의 1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툭 튀어 올라오는 구간 라인에서 조정받고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최소한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결국은 우리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공식 채널도 어저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 꼭 들어오셔갖고 요 정보들 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미국 주식도 하고 국내 주식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 또는 공식 채널 들어오는 방법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입장이 될 거예요.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국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미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미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국장이랑 미장이랑 나는 동시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정답이다 라고 외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55%, 최대 55%인데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드리고 있죠.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무려 45만원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 정도로 할인폭을 되게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역대 최저가로 활용해서 이용해 주시고요. 단 3일 남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놓치면 여러분 내년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을.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